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집콕 생활하면서 독서 너무 중요하게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부분,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요 시기에 요거는 꼭 해주셔야 된다 해서 두 번째 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책을 좋아하는 비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대여하지 말고 꼭 구매해 주셔라.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맞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줘라. 오늘은요, 세 번째. 또래 연작동화랑 좀 친해지시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사실은 어머님들 어떤 게 제일 걱정되세요? 저는 코로나로 학교를 많이 못 가면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요. 아이들의 인성이에요. 학습은 물론이죠. 제가 학습 막 난리다 막 얘기는 드렸는데 학습에 대한 심각성은 너무나 어머님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기초부터 다시 하면은 돼요. 하지만 인성은 어떡할까요? 인성, 감성. 아이들이요. 사실은요. 학교 가서 싸우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누구랑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성을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에 대해서 그런 감성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우리 아이들 어때요? 마스크 쓰고 말도 못했고요. 친구들 얼굴도 몰라요. 선생님 요번에 마스크 벗고 처음 얼굴을 뵀는데 애가 줌에서 못 알아봐요. 우리 선생님이냐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런 배려나 감성, 공감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요? 직접 경험해야 되는데 못했으면 제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된다? 간접 경험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해주시고 이 또래라는 게 뭐냐면 자기 나이랑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언니가 오빠가 아무리 옆에서 친해도요. 이 같은 연령대의 고민을 같이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뭐냐?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에 맞는 이런 연작 동화를 좀 사주시라는 거예요. 또래 동화를 사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연작이냐? 이걸 하나 읽어서 얘랑 친해졌잖아요. 이 책이랑 친해졌으면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친해지는 게 친구가 놀러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작 동화로 친해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동화인데요. 화해하기 보고서는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센 우리 아빠. 이건 이제 우리 아이 1학년에 은지와 호천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막 입학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두 아이를 중심으로 엉뚱하고 육개 발랄한 이야기들인데요. 교훈 이런 것들보다는요. 저는 생생한 캐릭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아이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너무 이게 막 교육 내용이 앞에 있고 메시지가 있으면 아이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또래들은 은지, 호찬이 1학년 비슷한 나이의 또래들의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고민하고 엄마랑 싸운 얘기거든요. 엄마랑 싸웠을 때 이렇게도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 다른 애들도 엄마한테 문에 속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 이사도라문인데요. 이런 건 이제 사실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에 고민하는 아이들한테 있는 그대로 모습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것들을 이제는 북돋아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도라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국경, 성별을 초월해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도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이제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런 이제는 비슷한 책들을 사주시면서 좀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 네. 줄줄이 독서법 이야기 드리기 전에 연령에 맞는 책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걸린 반장, 잘못 뽑은 잘못 걸린 선생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뭘까요? 네, 3, 4학년, 네, 중학년 용이고요. 5, 6학년 용도 잘 찾아보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랑 좀 또래에 맞는 동화를 읽어주시면서 첫 번째를 읽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씩 시리즈를 사주셔야 돼요. 근데 시리즈를 전체를 딱 다 사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이들 질린다는 거죠. 그래서 5권이 다 나와 있지만 하나 봤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되게 얘랑 지금 친해졌어요. 은지랑 호찬이랑 친해졌잖아요. 그러면은
2편 어디서 또 사볼까? 이렇게. 예. 2편 나왔나? 제가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4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시리즈에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네. 뭐 엉덩이 탕정 일부러 우리나라에서 늦게 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1편 나오고 바로 2편 나오면은 이게 기다려지는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는 예전에 그 월마다 나오는 챔프, 소년 챔프 이런 만화책을 봤는데 정말 25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5일 10시에 우체국 아저씨가 오는 시간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본 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시리즈에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주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엉덩이 탐정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고 유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마법의 천자문 이런 것들 다 유행했던 이유는 한 권 한 권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만화책 말고 요새 또 유행했던 뭘까요? 네, 13층 나무집 있죠? 그것 같은 경우도 14층 나무집도 하나씩 26, 39 하나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열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작 동화를 사주실 때 한 번에 다 사주지 마세요. 한 권 사주고 애달게 만들고 한 권 사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비결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줄줄이 독서법 클러스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클러스터 기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 기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했으면 이거에 줄줄이 엮일 수 있다. 하나를 했으면 이걸 확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요. 우리 친구같이 이제 책을 안 읽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레드 슈즈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더니 애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요. 레드 슈즈 책을 사줬어요. 이 책 보시면요. 사실 정말 돈 아깝거든요.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나 싶어요. 뭐 캐릭터를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도 없어요. 글씨도 없어요. 그런데 얘가 책을 안 좋아하는 애면 영화를 봤는데 이 책을 사주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그림이 배요. 그럼 일단 나는 책이랑 아이는 친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봤어요. 레드 슈즈 봤어요. 닳도록 보게 두세요. 네, 막 속이 뒤집어지죠. 뭐 위인전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근데 닳도록 두신 다음에 얘한테 가장 비슷한 내용 뭐 있어? 그러면 애가 백설공주라는 얘기를 해요. 백설공주 여기 일곱 난장이처럼 일곱 명의 왕자가 나와 엄마. 그럼 백설공주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과 나오죠. 맛있는 사과 주세요나 사과는. 그럼 우리 사과에 대한 책 읽을까? 이런 식으로 줄줄이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 읽었죠? 그럼 빨간색 책 한번 가져와 볼까? 엄마가 먼저 찾아야지. 빨간색 책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하얀 북극곰 책을 너무 좋아했다 그러면은 곰 책을 계속 봤다 그러면 색깔로 해주셔도 돼요. 하얀색. 하얀색 아니면 물에 사는 동물 이런 식으로 줄줄이 클러스터 기법으로 네, 책을 권해주시면 좀 다양하게 읽고 아이가 책을 되게 좋아하는 걸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사과에 관한 책 뭐 있지? 빨간색 책 뭐 있지? 그러면 엄마가 먼저 탁 찾지 마시고 어디 있지? 엄마는 벌써 찾았어. 둘이 가서 찾는데 아 어디 있어? 엄마 못 찾겠는데 네가 한번 찾아볼래? 막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책을 조금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다 하면 우와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줄줄이 조금 연계해서 연계학습이라고 연계독서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소나기를 읽었다 그러면 그 근대화나 이런 시대에 맞는 배경의 책을 똑같이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조금 해주시면 아이가 조금 책 찾는 재미가 있고요. 좀 여러 권의 책을 좀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대한 책을 좀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번째까지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5번째 한번 볼게요. 요거는요, 이제는 백설공주와 77난장에서 패러디 본 거예요. 자, 하루에 5분 책 읽어주는 거예요. 어머님들 책 얼만큼 아이들한테 읽어주시나요? 요새 어머님들이 근데 독서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독서 그 책을 읽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하루에 5분은 꼭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읽어주시면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읽어주셔야 돼요. 지금 하루에 30분 책 읽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그런데 30분 책을 읽어준 애랑 읽어주지 않은 애랑은 학습력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읽어주냐? 중학교까지 읽어주시는 거예요. 독서 학자들이 지금 이런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잠자리 독서에서 어머니가 읽어주셔도 되지만, 잠자리 독서는 그림책이나 엄마랑 같이 아이가 책을 보는 경우잖아요. 얘는 시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루에 5분 책을 읽어주는 걸 듣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국어력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듣기 능력이에요. 듣기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학습의 기본이 돼요. 듣기를 잘하는 애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도 잘 이해하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듣기 능력을 어떻게 신장시켜 주실 거냐는 거죠. 듣기 능력을 신장시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방법은 바로 책 읽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집에서 뭐 이렇게 뭐 듣기 능력 평가 해주시진 않잖아요. 1번 국어 막 이렇게 해주시진 않잖아요. 저 옛날에 뭐 수능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그런 연습도 하긴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요, 코로나 때문에 듣기 능력이 아이들이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5분 하루에 책을 읽어주면 그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들으면서 듣기 능력이 굉장히 신장이 되고, 듣기 능력이 발달이 되면요, 문해력 자체가 발달이 돼요. 국어 능력 자체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분 남이 책을 읽어주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막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책이 좋은지 제가 하나 권해드릴게요. 뭐 집에 있는 아무 책이나 다 괜찮습니다. 저는요, 하루 5분 굿나잇 스토리 권해드려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 잠잘 때 5분 정도 읽어주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30분이 가장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5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딱 5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읽어주냐면 아침에 밥 먹을 때, 아니면 점심에 밥 먹을 때, 요새는 뭐 저기 방학이니까 조금 늦으면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나서, 아니면 읽을 때 밥 먹으면서, 좀 엄마는 조금 이따 먹어도 되잖아요. 같이 앉아서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이 얼마나 좋냐면요, 다음 채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줄줄이 독서법 말씀드렸고요. 또래 연작동화 읽어주시는 거 2가지, 그리고 하루에 책 5분 읽어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3가지, 네, 책 좋아하는 비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고민 해결되셨죠? 별표 타파!